안녕하십니까. 박상열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이 되는 길. 요새 세상이 어지럽지만 인성이 갖춰진 인간이 되는 길은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생각을 바꿔라.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고, 그의 반대는 뭐예요? 심보를 버리면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된 것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올바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발전하고 향상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부터 우러나야지 생명을 지탱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있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바탕은 뭐예요? 마음을 잘 쓰면은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으로 이런 얘기 있어요.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보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로 쓰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못 쓰면 뭐예요? 심보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심보를 없애는 네 가지 해결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보를 바꾸는 네 가지 해결법은,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세 번째는 창조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는 생산적인 사고방식. 자,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희망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면보다는 언제나 어두운 면을 찾고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모든 일이 늘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르신한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면은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르신 굶었냐 안 굶었냐. 그러니까 남이 그 아주 그냥 밥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얘기할 그런데 약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권은 어떻게 인사를 드려요? 굿모닝, 좋은 아침.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항상 첫 대면에 상대방한테 희망을 주는 인사예요. 그 다른 비유를 또 드릴게요. 우리는 지저귀는 새를 보고 뭐라 해요? 새가 운다고 그래요. 근데 영어권에는 어때요? 버드싱,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표현하는데 부정적이고 한쪽에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노래방 가서 노래는 부를지언정 운다방 가서 우는 거 있어요? 운다방도 없지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망에 찬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적극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소극적이 돼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고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입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되면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후 실패할 것을 생각지 않고 성공할 것을 생각할 때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게 된 분 중에 한 분은 저는 이분을 뽑아요. 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두 번 실패한 다음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한 분을 말씀드렸는데 정중 회장님의 그 명언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분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이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데요. When I start any new project, I put 90% assurance and 10% of confidence to fill up the 100%. I never put even 1% of fascination toward fear and injury to this. 이렇게 훌륭한 하고 현대가 그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창조적인 사고방식. 이 창조적인 생각은 아이디어를 찾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만 생각하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직장생활 때 전자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에 품질관리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QC 수법에는 문제를 찾는 APC. 그러니까 4M이라고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요 네 가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량 발생률이 사람은 80%의 불량을 나타내고 머신은 10%, 메테리얼은 5%, 메소도 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인해서 불량 발생률이 70~80%.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비행사가 이 체크리스트 보고 그 스위치가 200~300개 되는 거를 다 껐다 켰다 이렇게 미리 해요. 아무리 정비사가 잘 정비했어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정비사가 할 일은 하고 조종사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산 라인에서도 작업자나 관리자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자기가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70~80%의 불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신. 이 기계, 이 장비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제때 그냥 베어링 갈아야 되고 부품 갈을 거 갈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장비들은 정기적으로 메인테니스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10% 불량을 줄어들 수가 있고 메테리얼 원자재 불량은 5% 정도 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가 원자재다 보니까 전수검사를 실시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거기에 더 얹어서 다른 부품 얹고 사람 인건비 포함하면 뒤늦게 원자재가 불량이면은 더 손해 나니까. 그래서 인스펙터라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고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그 당시는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전수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메소드, 작업 방법. 이게 작업 방법을 이 작업 설명서죠.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바이블 같이 연구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거는 어떤 근거로 하냐면 통계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숫자로 파악하고 그 썸마리에서 그로부터 어떤 판단을 내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이 통계를 한 게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아이디어 발휘하는 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에 36년 앞장서에 36년간 살았다고 그냥 원망만 할 게 아니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급속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로 그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했으면 일본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강화도 같은 데다 가둬놔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일본 사람들 넣어서 보니까 좋은 점은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원군이 그냥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을 배울 그 찬스를 놓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일본은 어떻게 해요? 조총 가지고 우리는 화살은 70m밖에 안 나가요. 뭐 빨리 장착은 할 수 있어도 그게 기술력이, 그렇지만 조총은 어떻게 해요? 200m가 나가요. 처음에 조준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가지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생산적인 사고방식. 이 생산적인 생각은 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근데 특히 더 비생산적이고 이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식생활에 있어서 아주 비생산적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인에서 다녔는데 그 미국에서 출장 와가지고 우리 집이를 초대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 왔다고 진수성찬을 채요. 평소에 나도 먹어보지 못한. 근데 걔네들은 젓가락 문화도 아니고 또 식성도 틀리잖아요. 깨작깨작 하다가 한두 가지 먹다가 말아요. 기껏 먹어봐요. 불고기 정도 먹죠. 그러면 그 남는 음식을 우리가 그냥 애들하고 그냥 며칠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낭비가 많고, 뭐 글쎄 손이 크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김 사이즈 1번 봐요. 김이 얼마나 적어요. 그러니까 낭비할 수가 없어요. 아깝게 먹는 거. 우리는 A4 용지에 4쪽으로 짜서 그러다 보니까 부스럭지도 많이 생기고, 또 요새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 때는 군대 얘기를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취사병을 뽑을 때 사회에서 식당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 그러면 잘래. 그래, 너는 어디서 일했냐? 그러면은 서울 유명한 식당에서 일했대요. 거기서 뭐 했냐? 그러면 주방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 중에서 밥알 건지를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비위생적이고 재탕하는 거죠. 요새야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식당 어디 가겠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침마다 우리가 식사하는 게 뭐예요? 쌀밥을 먹잖아요. 그럼 쌀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팔자가 사람 인자가 아래 위에 있어요. 이 쌀민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쌀 하나하나에 88명의 손을 거쳐서 우리 입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밥맛 없다고 그냥 한 숟갈 퍼서 싹 버리면 그게 한 숟갈에 100알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88명이 그냥 그 100번을 허리 굽혀가지고 그냥 했는데 밥맛 없어. 그게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다닌 회사의 직원이 8,000명이에요. 거기 한 80%는 아가씨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 여자 셋이 있으면 그냥 그릇도 깨진다고. 여자 이렇게 있으면 저는 피해 다녀요. 왜냐면 잘못 얘기하는 거 쑥쑥 잘못 들으면 말이 전달 잘못되면.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10명 갖다 놓고 여기 끝에 일본 아가씨한테, 자, 미식이면 미타박이 만난대. 그러면 그거를 말로 전화하라고 그러면 전화해서 10번째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 낳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큰 자산이고 자원이에요. 이 자원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만족을
아는 사람 비록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냐 행복하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하고 지혜는 틀린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이에요. 저희가 정년퇴직하고도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죠. 일자리 구하기.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분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자 아니에요. 그리스의 선박왕이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돈으로 행복은 못 산다라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첫째 부인을 유럽의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서 오고 살았어요. 근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이 사람은 행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생활은 또 부부 생활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은 누구랬냐면 그러니까 그냥 좀 지식도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고른 게 누구냐면 재클린 여사. 그게 누구예요? 예?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멋있잖아요. 기자 출신이고. 그런데 그냥 사치욕이 많아요. 낭비벽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물쓰듯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이끌려고 얼마나 그냥 절약하고 그냥 그런 운동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혼하자니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니까 이혼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냥 죽을 때 저 얘기하고 죽은 거예요. 내가 돈만 많이 벌으면은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유럽 네덜란드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라는 얘기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잠을 잘 수가 없으면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되는 여지껏 쭉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오나시스처럼 돈 가지고 행복도 못 사고 돈 가지고 이런 쭉 여러 가지 얘기 있듯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그렇게 그 사고방식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 심보를 버리면 인성도 좋아지고 자기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